여러분 혹시 운동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믿어오셨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아온 환자 10명 중 7명이 오히려 운동 때문에 병원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김영수 씨는 70대 후반에도 매일 등산을 빠지지 않던 분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과도한 운동 때문에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나이든 우리 몸은 20대와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잘못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40년 넘게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난 제가 깨달은 진실은 바로 나이에 맞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운동 방식, 강도, 심지어 시간대까지 모두 달라져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난 7분의 사례를 통해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되는 운동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례마다 잘못된 이유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40년 넘는 시간 동안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참 많은 안타까운 환자들을 봤습니다.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더 아프게 된 분들이죠. 운동은 모든 약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현명하게 접근해야 해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너무 이른 아침 무리한 계단 오르내리기. 경북 구미에서 오신 77세 이충금님은 매일 아침 5시 15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가볍고 상쾌했다고 하셨지만 3개월 만에 무릎 통증과 아침마다 심한 어지러움으로 병원을 찾으셨죠. 진찰 결과 무릎 연골이 상당히 마모되었고 아침 혈압 변동이 심했습니다. 제가 이충금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침 5시는 우리 몸 혈압이 가장 높고 혈액 점도도 짙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격렬한 운동은 혈압을 더 올리고 심혈관 문제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관절은 윤활액이 부족해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15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무릎의 체중의 2~3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일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과 5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서서히 깨우고 계단 운동은 윤활액이 충분히 분비되는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되 처음엔 5층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충금님의 통증과 어지러움이 사라졌고 놀랍게도 체력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죠. 운동량은 줄었는데 더 건강해졌어요. 적절한 운동의 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릎에 독이 되는 깊은 스쿼트입니다. 이충금님처럼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릎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스쿼트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례를 살펴볼까요? 충남 천안에서 오신 74세 윤계자님은 TV에서 본 젊은 트레이너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 매일 깊은 스쿼트 30회를 하셨습니다. 허벅지 근육 키우면 무릎 보호된다기에 시작했는데 처음엔 아파도 나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더니 걷기조차 힘들어졌고 결국 연골이 심하게 마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윤 계자님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깊은 스쿼트 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연골 압력이 3배나 높아집니다. 젊은 시절엔 견딜 수 있어도 70대 이후 약해진 연골에는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깊은 스쿼트는 무릎 관절 압력을 최대 7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저는 윤 계자님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2세트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무릎은 90도 이하로 굽히지 않고 엉덩이 위주로 움직이며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6주 만에 윤 계자님의 무릎 통증은 크게 줄었고 산책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운동이 될까 싶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현명한 운동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심장을 과도하게 혹사시키는 등산입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심장도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된 운동은 심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오신 72세 정문화님의 사례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지만 친구들과 함께 해발 1000m가 넘는 산을 가파른 경사에도 쉬지 않고 오르려 했습니다. 젊은 시절 산악 활동 경험을 과신하셨던 거죠. 내가 체력이 좋아서 괜찮을 줄 알았고 친구들보다 뒤처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턱 막히는 증상과 함께 심한 땀을 흘리셨고 결국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심장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되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였습니다. 정문화님, 최대 심박수 85%를 넘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은 젊었을 때보다 최대 심박수가 낮아져 과부하에 취약해요. 게다가 산소 요구량이 급증하는 등산 시 30, 40% 감소한 노년층 폐활량으로는 호흡곤란이 쉽게 옵니다. 저는 정문화님께 산행 방식을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급경사 대신 경사가 10% 미만인 둘레길을 선택하고 15분 걷고 5분 쉬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등산 스틱 활용과 심박수 측정기를 통한 강도 조절도 강조했죠. 70대는 최대 심박수가 약 150이므로 안전을 위해 70%인 100호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정문화님은 매주 산행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는 산에 오르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즐거워졌어요. 네 번째 사례는 어깨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근력 운동입니다. 심장에 이어 관절도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된 근력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80세 김선홍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까요? 김선홍님은 팔 근력을 키우려 500mm 생수병을 들고 머리 위로 올리는 어깨 회전 운동을 TV에서 보고 따라하셨습니다. 팔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생수병이 가벼워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 팔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고 밤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설쳤습니다. 검사 결과 회전 근개 파열이었습니다. 김선홍님, 60대 이후에는 어깨 인대 탄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팔을 120도 이상 들어 올리는 동작은 어깨 관절에 큰 부담을 주죠. 나이가 들면 힘줄 혈액 공급이 줄고 콜라겐 구조가 약해져 가벼운 무게라도 머리 위로 반복해서 올리면 힘줄이 찢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어깨 위로 팔을 들 때 회전 근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젊은 성인보다 30% 더 높습니다. 그래서 김선홍님께는 가슴 높이에서 원을 그리는 운동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양팔을 갈아가며 하는 이 동작은 어깨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죠. 탄력 밴드를 이용해 팔을 몸 앞쪽으로 당기는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6개월 후 김선홍님은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손주들 안아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5번째 사례는 오히려 몸을 망치는 만보 걷기입니다. 어깨 통증만큼이나 흔하게 호소하시는 것이 바로 발과 허리 통증입니다.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 다음 사례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여주에서 오신 79세 문동길님은 스마트워치로 하루 만보를 꼭 채우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걸으셨습니다. 만보를 걸어야 건강해진다는 글을 읽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걸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뒤꿈치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족저근막염과 허리 압박 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문동길님, 장시간 반복적인 충격은 발뒤꿈치와 허리를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져 무조건 많이 걷기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에 과도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약해진 뼈에는 지속적인 충격이 압박 골절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만보라는 숫자는 젊은 사람 기준이라 노년층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동길님께 하루 20분, 6분 걷고 2분 쉬는 방식을 3세트 하도록 권했습니다. 충격 흡수가 좋은 쿠셔너를 신게하고 걸음수보다 올바른 자세에 집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발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죠. 3주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고 8개월 후에는 허리 골절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만보에 집착하지 않고 몸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며 걸어요. 오히려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은 숫자가 아닌 몸의 반응과 즐거움에 집중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6번째 사례는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복근 챌린지입니다. 발과 허리만큼이나 노년기에 취약한 부위가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운동 방식을 무턱대고 따라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오신 73세 오복래님은 유튜브에서 본 젊은 트레이너의 7일 복근 프로그램을 따라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오셨습니다. 배 나오는 게 신경 쓰여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허리가 아파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어요. 진찰 결과 이미 약간 있던 디스크 탈출증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오복래님, 젊은이들의 홈트레이닝은 노년의 척추 한계를 초과하는 동작 속도와 각도가 많습니다. 특히 빠른 크런치 동작은 노년층에게 위험해요. 나이 들면 척추 디스크 수분과 탄력이 줄어 급격한 굽힘과 젖힘 동작에 취약하고 약해진 코어 근육 상태에서 강도 높은 복근 운동은 허리 근육이 아닌 디스크에 압력을 집중시킵니다. 저는 오복래님께 시니어 전용 홈 트레이닝을 찾고 모든 동작을 절반 속도로 천천히 따라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특히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무릎을 굽히고 복부에 힘을 주는 골반 기울이기 운동부터 시작하도록 했죠. 이 동작은 허리 부담 없이 코어 근육을 강화합니다. 오복래님의 허리 통증이 점차 완화되었고 근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허리 통증 없이 집안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배도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천천히 하니 효과가 더 좋네요. 7번째 사례는 회복 없이 계속되는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꾸준함도 좋지만 우리 몸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81세 황영훈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러닝머신에서 5km를 뛰셨습니다. 운동을 쉬면 근육이 빠지고 건강이 나빠질까 봐 감기가 걸려도 매일 뛰었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근육 손상 지표인 CK 수치가 정상보다 4배나 높게 나왔고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감기도 자주 걸리셨습니다. 황영훈님, 회복 없는 반복 운동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근육은 운동 중이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강화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 감소와 염증 반응 증가로 젊었을 때보다 1.5배에서 2배 더 많은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황영훈님께 이틀 운동 후 하루 휴식 또는 3일 운동 후 이틀 휴식 패턴을 권했습니다. 휴식일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정신적 휴식도 취하도록 조언했죠. 운동 강도도 조절하여 5km 달리기 대신 3km 달리기와 2km 걷기를 번갈아 하도록 바꿨습니다. 3개월 후 CK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력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라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쉬는 날이 있으니 운동하는 날에 더 에너지가 넘치고 감기도 거의 안 걸리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사례를 통해 나이 들어서 주의해야 할 운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 진료실에서 매일 만나는 흔한 경우들이라는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운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거나 젊은 세대의 운동법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관절의 탄성은 줄어들고 근육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며 심장과 혈관의 반응도 달라지죠. 하지만 이것은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운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꾸준히, 즐겁게입니다. 첫째, 천천히는 운동의 속도뿐만 아니라 운동 강도를 높이는 속도도 포함합니다. 갑자기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작하지 말고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 천천히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히는 하루에 몰아서 운동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즐겁게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즐겁지 않은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유발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저충, 격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죠. 또한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무게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균형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나이가 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는데 정기적인 균형 운동은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칭의 중요성입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데 매일 10분 정도의 전신 스트레칭은 관절 건강과 혈액순환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스트레칭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운동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 후 10시에서 11시 사이 하루 중 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간에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어서 1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아주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간의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마칩니다. 이런 루틴을 일주일에 3에서 4일 정도 규칙적으로 하되 반드시 하루 이상의 휴식일을 가지세요. 휴식일에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거죠.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과 나이에 맞는 운동을 찾아 즐기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은 단순히 며칠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부상도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번 손상된 관절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력 감소, 체중 증가, 심혈관 건강 악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현재 운동 습관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만약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중에서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 댓글로 몸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알려주시면 그 글이 또 다른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었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운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일상생활이 방해받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운동이 아닙니다. 건강한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운동은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빨리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더 세게가 아니라 오래, 안전하게,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82세의 나이에 여전히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제 경험에서도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무리한 운동으로 관절을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게 운동 방식을 조절하면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몸에 맞는 현명한 운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